안녕하세요. CEO 칼리지 김용구입니다. 오늘은 외투기업 20년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취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외국계 기업일까요? 하필이면 왜 외국계에 취업해야 할까요? 외국계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투자와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다수가 우리나라 한국가에서만 사업하지 않고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동일한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외투기업 수는 1990년 1678개에서 작년에 무려 17,600여 개로 급성장하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국가 총생산의 11.8%, 특히 고용인구의 5.8%인 150만 명이 외투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한 대한민국 21%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고 R&D 투자도 6.4%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투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글, 스타벅스, 아디다스, 나이키, GM. 여러분 왼편에 있는 회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이죠. 중간은 조금은 귀에 익은 회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지금 현재 외투기업 2018년도에는 무려 18,000여 개입니다. 요즘이 취업 시즌이다 보니 외투기업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아디다스, 구글 같은 유망한 기업의 부스에는 취준생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데코 같은 회사에는 많이 한산한 편이죠. 아데코는 HR 전문 기업으로 포브스 500대 기업에 속해 있고 동종업계 세계 1위 회사인데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8년을 근무하였고 대표이사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브스 글로벌 2000에 따르면 글로벌 1000대 기업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의 법인 수만 무려 500여 개입니다. 1000대 기업 중 한국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4위, 현대모터 147위, SK하이닉스 201위. 정말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의 우리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에서 현직에 있는 직장인 1,5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할 마음이 있느냐고 66%가 모두 다 기회가 된다면 옮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들어오기도 힘들었던 직장을 왜 옮기려 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높은 연봉 수준이죠. 두 번째, 다양한 복지 제도. 세 번째, 수평적 기업 문화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글로벌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글로벌 기업의 특징, 특히 특장점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성장, 발전의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발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글로벌 기업의 무대에서 일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연, 지연,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직원을 중시하는 문화는 조직 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적으로 입사가 사실 쉬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직 문화, 근무 환경, 급여,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자, 외국계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뽑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엇을 하고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 의기소침하고 속이친 사람은 뽑고 있지 않습니다. 자, 채용 형태는 어떨까요? 공채와 수시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무려 1대 99죠.
공채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서류, 인적성, 인사팀 면접,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PT 혹은 케이스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계 대학 출신자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매우 적은 횟수입니다. 1년에 1회 혹은 2, 3회가 대다수이죠. 적은 선발 인원으로 1명에서 3명까지 뽑습니다. 사실 어떤 공채에는 10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 채용은 결혼 발생 시 채용하는 겁니다. 짧은 채용 기간에 지원자 수도 적고 경쟁률도 낮은 편이죠. 고스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99%입니다. 계약직도 여기서 뽑습니다. 학력, 스펙, 영어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채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DB를 통한 인재풀입니다. 내부 DB, 즉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혹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던 DB를 가지고 인재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추천입니다. 해당 부서 사람에게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지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죠.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는 채용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끝나는 것입니다. 즉, 방법으로는 인사팀에 이력서를 전달해서 채용권가 없어도 없는 포지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도 직접 흥미가 있는 기업의 포지션에는 직접 자신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배, 친인척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내부 추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헤드헌터에게 이력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채용 공고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잡포탈에 나와 있는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채용 방식 보시면 외국계 기업의 투자기관이나 투자 취업 상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외국계 기업의 여러 가지 채용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도 보시다시피 포털 사이트에도 올려놓는 경우가 있고 또한 SNS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진짜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 칼리지 김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